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오늘 아침은 또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한번 비교해보고 과연 어느 종목이 더 좋은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는데 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둘 다 사야 한다. 그렇죠? 이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새로운 뭐 X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기기의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해야 될 종목으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LG 이노텍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죠.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가총액은 10조까지 볼 수 있다. 지금 6조 중반이니까 사서 견뎌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가 가장 기본적인 제 메시지였고, 삼성전기는 17만 원대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기본적으로 전고점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는 좀 힘들더라도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사서 가지고 있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이게 결론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늘 좋습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옆에 소개시켜 주십시오.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주가가 바닥을 통과 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싸다는 거죠. 그렇죠? 네. MLCC 공급 가입 및 판매 부진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얻어맞았는데 이제 MLCC가 주로 많이 사용된 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뭐 노트북 이런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서프라이 체인 문제로 많이 판매되지 않으면서 얻어맞고 재고가 쌓이고 또한 경쟁이 많이 심화되고 또한 대만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이제 공장에서 많이 증설로 일본이죠. 중국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 증설로 MLCC가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미 이러한 상황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동사의 미래 먹거리로 AR 또는 XR, 주로 AR 쪽에서 확장성이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싸움은 그 안에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싸움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 고점이죠. 전 고점 20만 원 수준에 도전할 것이다. 강력한 매수 구간으로 판단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기의 결론입니다. 자, 하나씩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기를 공부하는데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AR 안경이라는 단어. 그렇죠? AR 안경입니다. 디지렌즈가 뭐냐? 디지렌즈. 웨이브 가이드 모듈이 뭐냐? 그다음 홀로렌즈 2라는 게 뭐냐? 이러한 단어들에 키워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훨씬 더 현재의 삼성전기 변화 상황을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AR 안경, 디지렌즈, 웨이브 가이드, 홀로렌즈 2. 오케이? 꼭 이 단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단어들이 핵심 단어이고 지금의 삼성전기를 왜 추천하는지를 그 엮는 논리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설명에 나올 때마다 뭐 밑줄을 짝짝 그어가면서 적어가면서 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22만 3천 원을 찍은 이후에 15만 원 이하까지 빠졌죠. 그러다가 지금 17만 4천 원까지 올랐는데 당연히 목표는 전고점 20만 원입니다. 그렇죠?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대신 좀 무겁습니다. 삼성전기가 무겁고 다 무거운데 반도체라든지 IT 쪽이 돌아선다면 전자, 전기가 선두권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배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듬성듬성 팔다 사다 팔다 사다 하는데 최근에는 20만 주씩 사자 들어오고 외국인도 15만 주씩 사자가 들어오죠. 이제 이게 연속성이 중요한데 오늘과 내일 이 이틀간을 보면은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수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주가 하락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의 세라믹 캐퍼시티 월 수출량이 21년 9월부터 역성장하기 시작했다. MLCC를 이야기, 세라믹 캐퍼시티 MLCC를 이야기, 역성장하기 시작했다. 21년 9월과 10월 전년 동월비 증감이 각각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를 시연해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한 거죠. 수출 중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8년과 같이 업황의 정점 통과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주가에 나타난 거죠.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정점 통과 우려감. 다만 일본 업체들의 수주액 감소와 한국 수출량의 감소는 자동차의 생산 차질로 인해 고객사들의 일시적인 주문 감소일 가능성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 해결하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보이면서 당연히 자동차에 사용되는 MLCC라든지 이런 쪽이 당연히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를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죠. 먼저 선반영돼서 먼저 예측을 해서 3개월 빠르게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히 자동차가 큰 문제 없이 수급 차질 없이 시장에 큰 어떤 그 시장 리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소외받았던 종목들, 유타를 맞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의 MLCC 비즈니스죠.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또한 일반 차량의 생산 차질보다 전기차 및 친환경차의 생산 차질이 제한적일 것을 감안하면 재차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타이어 요덴이라고 일본 업체들이 수주액 및 수주잔고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6개월 매출의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것도 업황 피크아웃을 논하기 어려운 근거이다. 그렇죠?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잔고 수주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했음에도 요덴, 요덴, 그 다음에 이제 무랍다, 삼성전기 이 세 개가 이제 세계 MLCC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타이어 요대는 이게 일본 기업이 아니라 대만 기업이에요. 대만. 일본의 무랍다, 한국의 삼성전기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중량과 일본 업체들의 수주 관련 데이터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숙제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닥을 지났죠. 그래서 일본의 이쪽 관련된 무라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잘 보면 한국의 MLCC 시장을 잘 예측이 할 수 있는 거죠. 동사의 주가 반격의 핵심은 AR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업체로의 도약이다. AR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업체로의 도약.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인지는 디지렌즈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디지렌즈 나왔죠. 아까 제가 앞에 키워드 중에 디지렌즈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디지렌즈 기술을 이용해 AR, 오규먼티드, 증강현실 안경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 제품의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렌즈는 안경 제품이구나. 안경을 쓰고 증강현실을 볼 수 있게 만든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구나. 삼성전기는 AR 안경 핵심 기술은 웨이브 가이드 모듈을 양산할 거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AR 안경을 만드는데 웨이브 가이드라는 기술이 필요한가 봅니다. 특히 AR 안경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고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기기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해 삼성전기의 중장기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가 뭔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에 삼성전기가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일본 미쓰이 케미칼 홀딩스의 전략 투자 부분, 미국 UDC, 돌비 등과 함께 XR 디스플레이 업체 디지렌즈에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죠? 이미 이제 투자가 시작됐는데 여러 기업들과 함께 해서 디지렌즈 기업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기의 미래 먹거리,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은 디지렌즈입니다. 디지렌즈는 AR 안경의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는 웨이브 가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합리적인 가격에 수준 높은 AR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오케이. 참고로 AR 안경은 투명한 렌즈에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때문에 웨이브 가이드를 이용한 간접적인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기술인지? 네. 향후에 제가 좀 더 한번 그러한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AR 안경에 마이크로 LED와 그렇죠. 마이크로 OLED 등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가 채용하고 있는 웨이브 가이드라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채용을 하고 있는데 웨이브 가이드라는 기술.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오케이. 빛이 반사되는 경우에 사용자의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네요. 대신 고급스럽고 그렇죠? 네. 기술적으로도 눈이 좀 편안하고 이런 것들 좋은 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제점들이 있어야 도전의식이 생기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그렇죠. 지적재산권을 쌓는 거죠. 이런 면에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술에 도전을 해서 홀로렌즈 2라는 것을 채용을 하고 있나 보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관련된 어떤 안경 같은 시스템? 뭐 구글은 안경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디즈렌지는 디스플레이 효율이 높고 실내에서 가시성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아까는 저희가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마이크로 OLED하고 마이크로 LED가 그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즈렌지는 디스플레이 효율이 높고 실내에서 가시성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오케이. 우리가 반대로, 제가 말을 반대로 했네요. 따라서 삼성전자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반 소비자용 AR 안경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디지렌즈 기술을 활용해 AR 안경의 핵심인 웨이브 가이드 모듈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디지렌즈의 기술을 활용해서 AR 안경의 핵심인 웨이브 가이드 모듈을 양산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 먹거리를 삼성전기가 장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쳐서 올라올 거로 전망되죠. 부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FCBGA 인류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MLCC 업황 우려도 과도했다. MLCC 업황 우려 과도 이야기는 앞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FCBGA 그렇죠. 플래치 BGA 볼 그레이드 어레이 이거 뭐 기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FC CSP가는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에 의해서 기판과 이 칩 크기가 똑같이 만들어서 핸드폰 같은 작은 손톱만한 크기로 들어가는데 FCBGA는 기판이 칩보다 더 크죠. 그리고 이걸 26층까지 위로 쌓는다 그랬죠. 그래서 훨씬 더 고급 기술이고 고급 기술이니까 비싼 거죠. 이건 뭐에 들어간다? 데이터 센터, 우리 노트북, 뭐 이런 탭, 뭐 다양한 비싼 기기에 들어가는 기술 기판이 FCBJ 기판이라고 했죠. 패키지 기판의 호황이 FCBJ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FCBJ 선두권 업체인 동사가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HDI 기판, FC, CSP 기판 이런 싸구려는 이제 버려버리고 다른 데 줘버린 거죠. 네. FCBJ 대규모 투자와 제품 고도화로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 전망이다. 2022년 하반기 서버용 FCBJ 시장 진출이 계획되고 있다. 1조를 투자하고 있죠.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 단행을 하고 있다. 고질적인 적자인 RFPCB 사업을 중단을 발표했죠. 네, RF. 네, 이것을 누구를 줬냐면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업에 주긴 줬는데 네, 좀 더 생각나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패키지 기판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 선진화 작업이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기판 사업에도 인류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각났습니다.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가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걱정거리였던 MLCC 전망을 보면 큰 걱정할 건 없는 것 같다. 2022년 삼성전기 컴포넌트 솔루션 MLCC 사업부죠. 2021년에 비해 MLCC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는 가운데 5G 스마트폰을 확대로 대당 MLCC 탑재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5G 스마트폰에게 MLCC 탑재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보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부족했던 자동차 수요도 전년 대비 양호할 거로 전망되어 그런 상황에서 전장화, 전기차 출하 확대 속도는 빨라질 거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에 MLCC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율주행을 하면 더 들어간답니다. 이런 면에서 그동안 이런 그 공급 서프라이 체인의 문제로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동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거다. 완전히 해결돼서 숫자로 나올 때 들어가는 것은 바보다. 그 전에 기대감이 있을 때 들어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숫자로 확인될 때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마지막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번 볼까요? 매출액은 거의 9조니까 10조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그렇습니다. 작년에 7,400억 나왔던 게 이제 1조까지 왔죠. 내년에 1조 7천억인데 주가는 많이 하락해 있는 모습이니까 사야 됩니다. 뭐 공격적으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15.3%,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17%, 이런 면에서 삼성전기의 목표 가격은 20만 원이다. 보고 여러분들이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NFT나 이런 데서 좀 먹었던 것들 제가 30%좀 올라오면 덜어내라 그랬죠. 그 덜어낸 것을 가지고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를 반반씩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연말 좋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다음 두 번째 타임에서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버전2 LG 이노텍까지 들어오십시오.